가치, 성장, 배당, 저평가를 기준으로 종목 선정을 하는 오렌버팀! 안녕하세요, 오렌버팀입니다. 현재 시간 3월 19일 오후 3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전통산업의 강력함, 이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 세계적인 환경 이슈, 즉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자동차 업계의 큰 변화, 이것이 각국 선진국들이 경쟁을 통해서 싸우고 쟁취해 나가야 할 유일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식들이 이제 오르는 이유 혹은 내릴 때 적게 내리는 이유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타트업 전기차들이 전기차로서 꽝을 초기에 많이 받아왔지만 생산 수량 및 자금 사정이 변변치 못한 점이 좀 큰 문제점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전통 산업이 좀 뒤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큰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몇백 혹은 몇천만 대를 생산해본 오랜 역사와 경험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스타트업 같은 회사 중에서는 이런 대규모 생산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전에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만 시장이 불안하고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일 때 모멘텀 주식들은 큰 흔들림을 보이지만 전통이 있고 이런 기반이 튼튼한 회사, 더욱이 미래까지 밝은 회사는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각 나라에서 대표적인 주자들이 꽤 있죠. 일단 미국의 GM과 포드가 있고요. 일본의 토요타, 닛산, 혼다, 스즈키 등이 있고, 독일에는 폭스바겐, BM, 여러가지 그 외 업체들도 있고, 중국에서는 원래 그런 자동차 회사가 없었지만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게 BYD라는 게 크게 또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외에 국영 기업들도 꽤 있고, 중국 안에서만 대략적으로 약 480개 정도의 전기차 회사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그 다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탑을 달리고 있는 회사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겠죠. 그리고 한국, 현대, 기아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각 이런 메이커들의 생산 캐파를 한번 볼게요. 이제 GM 같은 경우 770만 대, 포드가 한 500~600만 대, 그리고 폭스바겐이 약 1000만 대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BYD가 좀 약하지만 역사가 좀 짧아서 50만 대 가까이 되고, 현대가 약 700만 대, 인도의 타타 정도가 한 100만 대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폭스바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폭스바겐은 이미 테슬라를 넘을 것이고 2025년에는 전기차 최고의 판매 업체로 등극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를 했습니다. 일단 2021년에 약 45만 대 전기차를 생산을 할 것이고, 이 생산 대수는 작년인 2020년에 대비해서 2배의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량을 300만 대로 늘린다고 했고, 전기차에만 약 60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분은 무엇보다도 배터리이기 때문에 6개의 기가 팩토리를 유럽에 만들고 배터리 개발 및 생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죠. 미국, 중국, 유럽에 빠르게 급속 충전 네트워크에 투자를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발표가 있은 후로 주가는 엄청나게 상향세를 많이 보여왔죠. 그래서 전기차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항상 이길 거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폭스바겐이 전통 이런 기업 중에서 대표 주자로 가장 빠르고 저돌적으로 시장에 나아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 다른 글로벌 업체인 일본의 토요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꾸준한 판매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기차 시장에 진입이 다른 업체에 비해 많이 늦어진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간다는 모습이 보여지는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토요타가 현재 미국의 8개 주에 10개의 공장이 있는데 2019년에 마츠다와 합작 투자로 알라바마에 11번째 공장을 짓고 있고, 그게 2021년 말쯤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공장에서만 무려 전기차가 약 30만 대 정도가 생산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이 섬나라이기도 하고 국내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국 시장의 생산을 조금 줄이고 해외에다가 주력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보통 다른 모든 전기차들도 그렇지만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분야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좀 도요타에서 좀 돋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2025년까지 전 도요타 매출의 절반을 전기차로 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이게 맞게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요타가 현재 연간 약 1000만 대 이상을 생산을 하는데 절반의 매출이 전기차라고 한다면 2025년까지 약 50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이 말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이 생산 규모 역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어느 업체에서도 2025년까지 5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물론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역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도요타는 그런 이제 2025년에 이런 야심찬 계획에 비해서 28,000대 정도의 전기차 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니오가 생산하는 차의 약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앞으로 전기차의 이 생산 캐퍼, 이 속도전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회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대 업체들이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이 장기전인 이 마라톤에서 결국 승리자가 안 될 거라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회사의 움직임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YD 같은 경우는 현재 생산량이 50만 대가 조금 안 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가장 손꼽히는 전기차 회사이고 작년에 전기차 판매가 약 19만 대 가량이고요. 자체적으로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유럽의 배터리 공장에 엔지니어를 새로 채용을 해서 자동차 업체에 배터리 판매를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현재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미래가 유망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너무 늦게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렇게 견고하게 계속 쌓아져 올라간 주식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